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낮에 제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베트남어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할 겁니다. 베트남어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대학교 때 같이 지내던 친구가 정말 이쁜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시간이 난다고 해서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베트남어 선생님은 여기 다낭이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서 5시간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꽝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꽝치가 고향이고요. 그리고 대학은 어디를 나왔냐면 꽝치와 다낭 사이에 있는 회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회는 베트남의 응웬 왕조, 마지막 왕조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 친구가 정말 이쁘다라고 하는데 이쁜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베트남에서는 이쁜 게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능력이 많은 친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많이 궁금해서 만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페이스북에 많이 나오는 베트남 미인들처럼 약간 날카롭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그렇지는 않네요. 약간 복스럽게 생긴 우리 좋은 맏며느리감 이런 친구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 딱 만났을 때 풍기는 분위기는 약간 아줌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보다는 나이가 한 살 작고 베트남 나이로는 26, 우리나라로 치면 한참 젊은 아가씨인데요. 결혼을 한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결혼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결혼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기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기는 지금 현재 6개월이라고 하네요. 1년 전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6개월이면 조금 빨리 나왔죠. 베트남에서는 요즘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인들이 사귀고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제 출산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하는 순서가 어색한 순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기를 가지고 결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도 이런 출산이 어려운 친구들, 환경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놓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기를 못 가지고 못 놓는 것보다는 아기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약간 늦게 와서 그 전에 우리가 먹을 것들은 주문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왔을 때 이제 먹고 싶은 것을 편안하게 주문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베트남 친구와는 다르게 이 친구는 정말 자기가 먹고 싶어 한 것들을 많이 주문을 했더라고요. 보통 베트남 친구들은 여기 스시집에 오게 되면은 메뉴를 하나 많이 시켜도 2개 정도 시키고 그냥 그것도 다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가 메뉴를 5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먹튀녀 같은 느낌이 아닌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할 때 되니까 자기가 계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돈을 실제 내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계산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럼 반을 제가 내겠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사는 친구입니다. 잘 사는 친구입니다. 보니까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큰 해산물을 공급하는 식당 같은 셰프는 있다고 하는데 완전 레스토랑은 아닌데요. 그 큰 이런 해산물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관을 해서 이렇게 식당 같은데 큰 식당에 제공을 하는 곳인데 그런 곳이 한 2곳이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도 옷도 그렇고 액세서리도 그렇고 약간 사는 집의 딸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다른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버릇없다거나 또는 아니면 부자인 걸 티를 낸다거나 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이나 그 다음에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매력 있는 친구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잘 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가졌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과감 없이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부자인 듯한 분위기가 나서 차는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차는 사지를 않았고, 안 그래도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차를 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어떤 차를 사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현대차나 도요타차는 어떻냐고 제가 슬쩍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기로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비싸지 않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비싸기는 한데 모델이 이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현대하고 도요타의 이미지는 여기서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베트남에서 부자들 사이에는 조금 싼 차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도 싸고 도요타 차도 싼 차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이제 대학 시절 때는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전공은 뭐였냐면 영어를 전공했는데 번역하고 또 이제 그 학과에서 조금 나누어지는데 가이드 쪽도 있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부전공을 한국어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옛날에 선생님보다는 더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어를 물어보니까 거의 다 까먹고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이런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일을 해왔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거의 이제 언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나 봅니다. 저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영어는 곧잘 알아듣고 표현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어는 거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베트남에서 이쁘고 괜찮은 여성들은 베트남의 많은 남성들이 능력 없는 남성들이 많은데 능력 있고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잘 살아가고 있네요. 보니까요. 그리고 집이 부자이면은 이제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쓰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이 친구도 고향은 여기 다낭이 아니네요. 광남인데 광남에서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지금 아기를 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산후조리처럼 그렇게 봐주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또 이제 일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도 있기는 있는데 가정부는 이제 집안일을 청소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쓰는데 아기를 돌보는 것은 자기가 부모가 엄마가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하네요. 집안일, 집안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쓰지만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은 잘 안 쓰는 게 이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느낀 부분인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고 능력이 되면 이 어린 나이인데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선생님도 조금 일찍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찍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건물을 하나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기로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보러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건물을 통 임대를 해서 이제 방을 하나씩 하나씩 임대를 놓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요즘 시기가 사실은 빈 건물이 많은데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외국인 대상이 아닌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놓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네요. 항상 저에게 그럽니다. 자기는 돈이 없고 자기는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베트남어 선생님인데 조금씩 돈을 모아놨나 봅니다. 적어도 건물 임대를 하려면요. 건물 1년치의 임대료를 주거나 아니면 더 적더라도 6개월치의 월세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의 보증금도 같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목돈이 없이는 그런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베트남어 선생님이 임대 사업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돈을 조금씩 모아 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적인 기질 또는 이제 경제관념, 돈에 대한 솔직함, 돈에 대해서 상당히 솔직한 편입니다.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어 선생님과 베트남어 선생님의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만나서 다른 부분들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여기에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는 뭐가 궁금한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만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